안녕하세요. 모리원입니다. 오늘은 질순 두피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최근에 두피염에 대해서는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덥고 습하고 이러니까 두피염이 좀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서 두피염에 대해서 두피염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머리카락, 두피를 관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서 오늘은 폭염 속 지루성 두피염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피염, 염증이죠, 염증. 그러니까 두피라는 이 피부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어떻게 안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염증을 어떻게 가라앉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이게 사진보다 더 심해요. 사진이 오히려 좀 완화해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목 주변에 이 여드름처럼 뾰루지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저 두피 전체가 붉고, 또 보면 밀도도 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죠. 탈모기도 보이고, 얼핏 봐도 좀 유분기가 많이 보이죠.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철에 두피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겠는데요. 먼저 영양분 보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말하죠. 항산화, 산화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랑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요즘 영양제는 차고 넘치죠. 특히 국내에 없는 거, 외국에 있는 것도 있고, 별별 처음 듣는 그런 물질들도 많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꼭 알아야 될 게 아연. 아연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아연은 하루에 꼭 30m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아연 중에서도 아연도 종류가 좀 많아요. 좀 더 고급 아연이라고 말을 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연 이러면 영양제 보면 이제 산화 아연이 많은데 산화 아연보다도 킬레이트 아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기가 좀 붙어가지고 좀 변화를 시켜서 흡수를 높인 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산화아연이나 산화 마그네슘 이런 거는 흡수율이 보통 10%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좀 변형을 좀 시켜서 흡수율을 높인 아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 흡수율이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런 거 좀 드시면 좀 더 좋고요. 용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30mg 정도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하루에 4천에서 5천 IU짜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 뱃속에 밥이 있을 때 드셔야지 흡수가 증가됩니다. 근데 이제 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연과 비타민 D를 이렇게 강조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면역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연은 특히 탈모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탈모를 조장하는 DHT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아주 아이디얼하죠. 그리고, 피부 손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막아줘요. 피부 재생도 많이 도와주고, 아연 꼭 필요하고, 비타민 D는 사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D는 암 예방,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예방, 그 다음에 두피염 예방, 탈모 예방, 치매 예방,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잠깐 주제는 어긋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반드시 드셔야 될 ECD에 영양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 다음에 NAC라고 인터넷 쳐서 외국산으로 사셔도 돼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 때. 이 세 개를 꾸준히 먹어서 인체 농도를 높여주면 코로나가 잘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굉장히 빨리 낫는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비타민 D랑 아연은 뭐 탈모에도 중요하고 두피염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반드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면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80% 정도가 대부분 비타민 D 결핍증입니다. 비타민 D는 30에서 100이 정상이고 50이 넘어야 좋아요. 참고로 제가 한 70 정도 나오는데 저희 환자들 보면 기본적으로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5, 16, 심지어 10이 안 되는 분도 가끔 오시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D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샴푸. 샴푸인데 당연히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상식적으로도 저녁에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분비된 우리 이제 땀, 피지 등의 노폐물이 많은데 미세먼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그냥 자면 밤에 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땀도 흘리고 이 기름도 많이 분비해서 오일리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더 엉켜서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더 두피염을 유발해요. 특히 이제 베개도 더 묻어나오고 베개도 사실 매일 빨아서 세배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부의 재생을 방해하고 세균이 번식됩니다. 결국은 이제 두피염으로 가죠. 그래서 반드시 좀 피곤하더라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샴푸를 충분히 해서 헹구고 반드시 또 말리고 자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팁입니다.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말려야 돼요. 뭐 자연 건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충 닦고 그러면 두피염 심해집니다. 두피염은 열기 안 좋고 습기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 건조할 필요 없고 뜨거운 드라이로 그냥 빨리 말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샴푸는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의 두피 상태에 따라서 샴푸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고 이틀에 1번 할 수도 있어요. 많이 건조하다. 건조해서 가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오일리해서 가려울 수도 있거든요. 많이 건조할 때는 오히려 이틀에 1번 해야 되고 많이 오일리하다. 많이 지루성이다. 그래서 두피가 안 좋고 가려울 때는 하루 2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1번 하면 2번 하면 너무 이렇게 건조해지고 하루에 1번 하면 너무 기름지다. 이러면 2번을 하되 저녁에 하는 샴푸는 제대로 충분한 샴푸를 써서 하고 아침에는 맹물이나 샴푸 양을 조금만 해가지고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두피 청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피 타입에 맞게 샴푸를 사용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세정력이 너무 강해서 좀 불편하다 이런 분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샴푸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저희 병원 샴푸도 물론 아미노산 샴푸인데 아미노산 계열이 많은 샴푸는 두피에 영양도 많이 줄 뿐 아니라 두피 자극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두피염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더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샴푸를 굉장히 세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샴푸를 또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다고. 온 머리에 막 뾰루지가 나오고 막 그 고름까지 차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터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그런 심한 분들을 보죠. 일반 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심하면 또 샴푸를 또 못 해요. 왜 안 하고 있냐 하니까 물이 닿기만 해도 아프고 손대면 뭐 터지고 이래서 오히려 샴푸를 안 하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본 어떤 여자 환자분인데 30대 초반인데 샴푸를 안 한 지 1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그분이 얘기했어요. 왜 1년 됐냐면 방금 말한 대로 물만 닿아도 너무 아프대요. 보니까 두피 전체에 고름이 그냥 뭐죠? 우리가 지금 진흙에 물이 들어가 있듯이 머리에 전체에 고름이 노랗게 다 퍼져 있어요. 손만 대면 아무 때나 다 고름이 노랗게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샴푸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물만 닿아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1년 동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두피염이 있으면
두 가지 샴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안 하든지 샴푸를 너무 많이 하든지 둘 다 안 좋습니다. 모든 거는 적당히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아미노산계 샴푸를 써서 자극이 덜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일수록 두피는 완벽하게 말려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식습관, 뭐 상식적이죠. 술을 삼가야 됩니다. 우리가 술 먹는다고 두피염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사실 드물어요. 두피염이 생긴 분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뾰루지가 하나 생겼어요.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술은 일반적으로 염증의 양을 거의 10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술은 두피염에 있는 분은 최대한 술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두피염이 있는데 아무리 샴푸 잘하고 아연 드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이렇게 해도 술 드시면 말짱꽝입니다. 술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고열량식품, 쉽게 말하면 당분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를 먹으면 염증을 유발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이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영양요소입니다. 그래서 당분을 많이 안 먹는 거,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 시기가 좋고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지방을 먹으면 왠지 고기 먹고 지방 먹고 하면 되게 염증이 많아질 것 같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이 훨씬 그래요. 일반 밥을 먹거나 밀가루 먹는 것이 국수 먹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우리가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좋은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 뭐 9도 있지만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 우리가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은 이상적인 게 1대1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1대1은 이상적인 거고 못 맞춰요. 우리가 거의 식생활에서 맞출 수가 없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한 1대4 정도 됩니다. 1대4나 1대5.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냐? 대부분이 1대20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무조건 드신다는, 기름이면 무조건 오메가3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겨우 1대4 갑니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 오메가6죠. 들기름 오메가3고. 왜 중요하냐면 오메가3 드시는 게 염증을 가라앉히려면 오메가3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식물성 기름이면 다 좋은 건 줄 알죠.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 예. 뭐 해바라기 기름, 뭐 포도씨유, 옥수수 기름, 대부분 오메가6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라든가 코코넛 오일 같은 거는 훨씬 낫고요. 그래서 기름이면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버터가 이제 동물성 지방인데, 동물성 지방에 있는 버터가 오히려 옥수수 기름이나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것보다도 오메가6 양이 적어요. 놀라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식물성 기름을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꼭 오메가6보다도 오메가3를 매일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드셔야지 거의 1대4 정도로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섬유질이 많은 걸 드시면 여기 말한 뭐 변비도 해결되겠지만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을 같이 많이 배설하고 그런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이란 거는 좀 딱딱한 거죠. 미나리, 뭐 도라지, 뭐 그 다음에 채소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열시키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피염이 심한, 맨 첫 번째 우리 사진을 봤지만 그분이 남자분인데 30대 초반,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열이 많아요. 실제로 두피염이나 오리엔탈 환자들 보면 좀 난치성인 경우, 좀 잘 안 낫는다 이런 분은 체질적으로 몸에 좀 열이 많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냉찜질을 해야지 좋아지죠. 온도를 낮춰야지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온도를 올리면 염증이 퍼집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겼다, 뾰루지가 났다, 따뜻한 방에 자면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원천적으로 좀 두피염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꼭 이제 우리가 영양제 이런 거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좀 외부에서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음팩이나 수건 같은 거를 자주 활용하고 모자도 잘 쓰는 게 좋습니다. 모자와 두피염, 모자와 탈모, 모자와 원형 탈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모자를 쓰는 게 좋냐 안 쓰는 게 좋냐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알려드리면 모자는 안 쓰는 것보다 사실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그 대신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볍고 메쉬 형태로 돼서 통풍이 잘 되고 밝은색 계열, 쉽게 말하면 여름용 등산 모자입니다. 네. 가볍고 여기는 이제 얇게 되어 있고 테두리는 이제 통풍이 잘 되고 메쉬 형태로 되어 있고 좀 밝은 색이 여름용 등산 모자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는 모자를 안 쓰는 거, 그 다음에는 일반 모자 쓰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모자 이러면 대부분 야구 모자 같은 거죠. 천이 두껍고 색깔도 진하고 딱 붙고 이런 모자죠. 사실은 모자 이러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모자는 오히려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해로워요. 차라리 안 쓰는 게 좋고 쓰려면 반드시 여름용 등산 모자를 쓰는 게 여름용 등산 모자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쓰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폭염속 이 지금 온도가 되게 요즘 덥죠. 아침부터 뭐 29도, 30도 뭐 이렇죠. 하루 종일 더운데 이때 이제 두피염이 워낙 심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샴푸를 잘못하면 오히려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막 피부가 갈라져서 두피염이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두피염의 관리에 대해서 여름철 두피염의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